이어서 본격적인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한부모 가족회 한 가지 안소희 국장님 모시고 다시 만난 세계의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 발표회를 해주실 텐데요. 그 사전에 받으신 성과 발표의 책자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소희 국장님 모시고 발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과 박수자 안소희라고 합니다. 저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말에도 이렇게 시간 내시어서 와주셔서 너무 참석 감사드리고요.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만난 세계 사업은 초기 한부모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한 가지 필요한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더니 약 70% 이상이 초기 가장 어려웠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계획을 해드리면 더 빠르게 한부모님들이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 재구성된 초기 한부모님들이 대상이셨고요. 저희는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 예방으로 사업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지 동반자와 초기 진단 전문가의 양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지 동반자가 누구인가라고 좀 궁금하실 텐데요. 지지 동반자 분들은 이제 초기나 위기 상황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정서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동행이나 정보나 이런 걸 제공을 해주면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교육 대상자는 41명, 그리고 수료증 발급 31명, 그리고 면접은 저희가 한부모님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고 한부모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하고자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최종 25명의 지지동반자분들과 초기진단 전문가분들이 양성이 되셨습니다. 네, 저희가 전국 사업이다 보니 교육 방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양성교육 10회기 그리고 영양강화 교육 3회기로 진행을 했고, 활동가 네트워크도 저희가 수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한 분 한 분 사례회의를 한 2회 이상은 수시로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기 한부모 지원 사업이 전국 처음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 과정이나 세팅이 조금 처음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사업국과 이 지지동반자분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만들어가고, 그 결과로 지지동반 2대기 때 저희가 실천 계획서를 통해서 이분들과 함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 계획서가 뭔가라고 했을 때 참여자분과 지지동반자분들이 함께 현재 참여자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맞게 실천을 할 계획을 서로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했고요. 지지동반 2에서 5회기의 그 실천 과제를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역별로 총 628명 신청자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초기 진단 현황은 총 83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은 제외를 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에서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라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셔서 서울은 제외를 하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초기 진단이 신청자에 비해 좀 적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지지동반자분들이 계시는 지역에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접근이 어려워서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신청자분들에게 일일이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고 상담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좀 위기이신 분들은 또 다른 연계를 좀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초기 진단 89명 진행을 했고, 지지동반 총 47명,
지지 등반은 총 305회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까 25분이 선발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1년 동안 305회기를 진행을 하셨다는 건 정말 바쁘게 시간을 내시고 마음을 내셨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지지 동반자분들이 너무나 큰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여자 가족분들이 저희 가족 태우기 워크숍이라는 1박 2일의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부모 교육으로는 요새 그 이혼수능 캠프에서 많이 보셨듯이 그 역할극 교육을 좀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을 동안에는 자기 교육을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족 세우기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을 또 함께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전국 사업이다 보니 중간 지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디가 좋을까 해서 공평하게 충남 보령으로 정한 지점도 있습니다. 근데 전날에 좀 비가 많이 왔어가지고 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당일에 비가 안 와서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 동반자분들이 여기서도 역할을 크게 해주셨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찍 참여자 가족분들을 모시고 장소에 데리고 오시기도 했고 교육에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소통도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이제 저녁까지도 오픈토크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사항이나 혹은 고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일차에 이렇게 좀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전날에 엄청 빡빡하게 교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계안예술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고 동물원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카페가 정말 이뻐서 가족들이 함께 이쁜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또 이쁜 사진도 찍어서 좀 만족도가 높은 힐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좀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사업 내용인데요. 지금 신청자는 여성 한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비교적 아직까지는 많았고요. 저희가 이혼, 미혼, 사별, 이혼 승려, 이혼 소송까지 저희가 초기 학급으로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혼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신 분들도 좀 대다수 있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법적인 조금 괴롭힘이나 조금 그런 것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별 같은 경우는 배우자 자살이신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총 9명 중에 한 4명 정도이시면 거의 절반 정도이신데 이것도 조금 저희가 주목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혼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하고 한 3개월 정도는 판결을 받기까지가 몇 개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법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듣기도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한부모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동반자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부모 된 시기는 저희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고루 들어오셨고 기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3년 이상인 시기는 하지만 위기이신 분들도 포함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한부모 수입을 보시면 2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주 수입원으로 보시면은 주거 지원이나 생계 지원 혹은 한부모 양육수당처럼 정부 지원인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주수입이 정부 지원이라는 얘기고요. 전배우자 양육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받고 있다라는 답변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이제 일을 하시니까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또 주목하게 된 점은 한부모님들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심리,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비율이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기는 한데 옆에 표를 보시면 정신 건강 및 심리 상태
이런 거 보시면 우울, 공황, 불안, 강박 이렇게 중복적으로 좀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것 때문에 대인기피증이나 혹은 자살 충동 혹은 자살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셨다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 자원은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좀 들어가 계시기는 하지만 이제 답변들이 한부모가 되면서 좀 위축되는 면들이 있다 보니 오픈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부모 가족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조금 축소되어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한부모 자녀 건강 상태를 보시면 지금 신체 건강 같은 경우는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 보니 그때는 조금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었지만 심리 정신 건강 부분은 한부모 74%인데 한부모 자녀는 또 80%로 이게 또 양육자의 또 심리 정서 상태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불안도가 굉장히 높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개입을 해서 좀 빠르게 어떤 필요한 상담이나 정서적 지원이 있으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각 분야 상담팀이 긴급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가 법률 상담과 구체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법률 상담 같은 경우는 양육비 상담이 가장 많았고 성부, 인지, 이혼 청구에 관한 법률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채 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게 원인이 돼서 부채가 생기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부채 전문 상담가님께서 재무상담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긴급지원 목록을 보시면 다양한데요. 저희가 긴급지원이 최대 한 가정당 200만 원이 지원을 목표로 두었는데요. 이 안에서도 다양하게 중복되지 않는 이상, 중복 항목이 되지 않는 이상 다양하게 지원을 했고요. 이렇게 생계비를 보시면 먹거리나 그러니까 의식주 관련된 지원이 가장 컸고요. 의료비나 건강관리 등에서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손해배상비, 자격증 취득, 자녀 조사진을 이렇게 찍어드렸는데요. 너무 만족도가 좋으셨어요. 이 아이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여기 꼬마는 겨울 패딩을 입고 이제 노랗트 이렇게 하는 것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은 주거가 좀 안정이 되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사비와 임대보증금 같은 경우를 지원을 해드렸고 상담 같은 경우는 본인 심리상담이 좀 필요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조금 안 되시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심리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고요. 그리고 심리상담 부분에서는 정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 검사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키우려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대해서도 되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양육 코칭도 저희가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시 만난 세계 성과를 꼽자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로는 진짜 초기 진단 전문가님과 지리 동반자님들의 정성 들이신 이제 활동이 가장 컸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이 가능했고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및 네트워크 연계를 했습니다. 아까 628명의 신청자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전국적으로 공문을 뿌려주셔서 이제 홍보가 잘 되었고 지자체에 그리고 또 인천시 교육청과 부천시 교육지원청에서도 안내문을 이 알림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각 곳곳에 알려주지만 한부모 가족분들이 접근성 있게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현장에서 교육복지사님들이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걸 느꼈는데요.
너무나 연락도 많이 주셨고 도움을 주시려고 많이 애쓰시는 게 이 사업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혼 한부모 같은 경우는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여기에 또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단이나 기관이나 이런 곳에 요청을 드려서 주거 보증금이나 혹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를 저희가 써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광역시 시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경희 위원장님께서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일부 개정을 해주셨는데요. 그 초기 한부모라는 그 용어 자체가 법에 없어서 개정하시기 좀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덕분에 어쨌든 정책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책적 근거가 마련이 돼서 저희는 조금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사례자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으시잖아요. 저희가 일단 나쁜 사례부터,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좀 어려웠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미 지자체나 정부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 지속적으로 가져온 연락이나 끊임없는 요구를 하시면 조금 그게 성취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 긴급 지원이 좀 자리가 좀 실천을 잘 해주실 분들이 좀 그 대상 분이셔서 안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미 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으셔서 저희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너무나 지속적 진짜 뭐 판단 없이 연락을 주고 하셔서 저희 지지동반자분께서 좀 소진이 되셔서 한동안 활동을 좀 쉬시는 경우도 생기셨습니다. 네, 좋은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지지집이라고 부평에 이제 대금역 근처에 긴급 주거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참여자분이 거주하고 계신데 이분은 가족하고의 관계가 조금 본인의 삶을 더 챙기셔야 되는데 가족의 삶을 더 챙기셔야 되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독립된 공간이 좀 필요하셨고 마침 저희가 디딤집이 비어 있어서 이쪽으로 연계를 해드렸고 지지 동반자분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이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어떤 지원이나 신청을 하실 때 정보도 주시고 이거를 같이 활동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거 안정은 당연히 되셨고 이제 지원 체계도 조금씩 마련이 되어가고 있고 저희도 이제 긴급 지원을 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에 연락을 주셨는데 자기 너무 스트레스도 조금 해소가 되고 이제 부모와의 관계도 약간 좀 떨어져서 보니 자기 삶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자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올 때 진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혼자가 아니구나 혹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라는 걸 좀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워크숍처럼 다른 한부모님들과의 교류도 생기고 또 이 사업 안에서 뭐 긴급지원이나 지지동반자분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됐고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초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발표가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정말 지원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김서희님이라고 오늘 오셨어요. 저희한테 수상하셨다고 시를 이제 청춘을 품은 도시라는 시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축하 인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 번만. 이렇게 지지동반자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초기진단 전문가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사업에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